네, 오늘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거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 바빠서 잘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부터 좀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핫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방역 패스의 중단, 세 번째는 대선이 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의 지지도와 그 다음에 막판 변수라는 점을 저는 세 가지 주요 이슈로 뽑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들 수 있는데,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경제가 좀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처음에는 단기전으로 예상을 했으나 생각보다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 교역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연관된 수출, 수입에 관련된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식량이나 곡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쪽과 남쪽부터 침범해 오기 시작해서 오늘 기준으로 수도인 키예프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서방 국가나 또한 미국의 개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러시아에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식으로의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굉장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나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키예프를 지키면서 전쟁의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주식이나 경제 관련으로 구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 12시에 파월의 경제 관련된 그런 연설을 보면서 앞으로의 주가는 조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 패스 사용이 3월 1일부터 이제 중단된다라는 소식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사실 저나 제 주변의 지인들은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정말 확진자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냐 라는 식의 그런 의구심을 자아냈고, 괜히 이로 인해 생기는 불편만 가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었나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3월 1일부터 전면 중단이 되면서 이제 가게나 어느 시설에 들어갈 때 더 이상 이런 방역 패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점이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이런 방역 패스도 중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게 더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들입니다. 실제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역대 대선 중에 가장 혼선이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뭔가 제 체감적인 느낌으로는 사실 이재명이 살짝 앞서지 않나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뒤를 쫓고 있지만, 만약에 안철수와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당선에서는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점은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 주변 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종종 나눠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누구를 더 뽑아야 될까라기보다는 누가 더 나쁜가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꼭 상처뿐인 영광처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기보다는 진영 논리와 상대의 어떤 결정, 부도덕함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혐의나 그 다음에 의혹은 반드시 털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판 최대 변수로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거의 이제 희박해지긴 했지만 만약에라도 그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원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그 두 후보 중 한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막판 최대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 패스의 중단, 그리고 마지막은 대선 일주일 남은 시점의 지지율이라는 점을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